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23일 퇴근길 영상 준비합니다. 오늘은 투자자 개념이 아니고요, 지식산업센터를 실제로 사용하실 기업체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으로 보았을 때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아파트형 공장 분양했을 때와 현재의 분양을 보게 되면, 그때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들에게 분양을 받게 되면 이 정책 자금이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 취득세를 100% 감면을 해줬습니다. 이게 그 기업체한테는 굉장히 크게 어필했던 부분이고, 살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정책 자금도 당시 뭐 7, 8, 9% 요 정도 때 금리, 일반 금리일 때 3%, 4%대 저금리였으니까 굉장히 큰 메리트였죠.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한 14,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가 이 부분에서 바뀐 상황이 뭐가 있냐면, 취득세는 이제 50%만 감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그때 정책자금 금리보다 지금 금리가 일반 시중 금리가 더 쌉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임대로 있는 게 나을까요? 사는 게, 분양을 받고 이렇게 입주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0% 실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라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임대 비용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진짜로 실제로 사용할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 투자하는 사람들은 임대를 맞춰야 된다라는 이 리스크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본인이 저기 사무실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뿐더러, 지식산업센터가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오면서, 더더군다나 계속 집가하고 건축비가 계속 상승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분양가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투자하는 거 자금 대비했을 때 지속적으로 수익이 계속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는 사무실을 임대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계속 그 임대 비용이 지출로만 남았지만, 실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했던 사람들은 그 임대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의 투자의 메리트입니다.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로 많이 들어오려고 지식산업센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수요로 인해서, 그러한 바람으로 인해서 대출이 많이 된다라는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투자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기업체에게도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이죠. 더더군다나 기업체가 신용 상태가 조금만 양호하게 되면 개인보다 금리를 훨씬 우대받습니다. 2%대 후반 뭐 이렇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양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하나가 더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집중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들,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물량이 많아져서 지금 이렇게 미분양 불능 상태도 보이고 물량이 정체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지만,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가산동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이 가산동은 그 디지털 단지 아니었고, 또 중공업지역의 토지, 전부 다 중공업지역 토지였기 때문에 금천구청에서 이 지역 안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되면 기존 전례 사례도 있고 개발해 왔던 사례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에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따지면 토지를 샀을 때 인허가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는 땅이 여기 디지털 산업단지 가산동에 있는 준공업지역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죠. 2016년, 17년, 18년 이때 너무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토지를 너무 한꺼번에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데 이 분양이 정체돼 버렸어요. 그럼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선택하기 좋은 시기예요. 정말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 자금이 조금 들어가는 개념이 가장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나오고 있고 그 방법으로 가야 되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지금 현재 실수요자들, 실제 기업하는 회사들한테는 그런 찬스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차피 그 취득세 부분에서 감면을 못 받거든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세를 다 내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취득세도 50%는 아직까지 감면이 되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내 자금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임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내 사무실을 분양을 받아서 내가 쓰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만 내면서 사용하고 또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이런데 분양을 안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일 때도 분양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실제로 기업체들은 그냥 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아무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실제로 안에 입주해서 실제로 살았을 때 아무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임대 비용보다 싸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이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신다면 그냥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실제 주 사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뭐 위치도 그렇게 따지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야 어차피 올라가긴 하지만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곳들이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실사용 목적이라고 하면 그 용도에 맞게 뭐 사람을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통이 좋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든지 안 그러면 뭐 건물 자체에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냥 그게 맞게 그냥 분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오늘 퇴근길에서는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실제로 사용하시는 기업체에게 이렇게 더 어필을 해보고 싶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진짜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법인 같으면 이렇게 서울 시내가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 시내하고 그 수도권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근데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수도권에 붙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돼요. 안산이 그렇고 김포가 그렇고 남양주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많이 인접해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게 되면 4년 동안 법인세가 100% 감면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제 회사가 신생으로 돼서 매출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돈을 잘 버는 회사 같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이렇게 서울의 디지털 단지 안에 있다가도 돈 잘 버는 회사들이 이런 케이스 때문에 이전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보실 만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 지식산업센터를 실제 사용하실 기업체는 무조건 분양을 받으셔라.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셔라. 그게 맞다.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지식산업센터를 해오면서 내린 결론은 실사용주에게는 최고의 조건이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라도 뭐 자기 자금이 20%는 들어갔지만 그게 얼마든지 자기 자산으로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담보를 제공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사업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 사옥이 있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것들도 상당히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분양을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귀 기울여 주시면 제가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늘 공부하고 연구해서 좋은 내용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